안녕하세요. 세상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기자 앞에서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 비율을 꺼낸 그 순간 사실은 워싱턴의 한 부서가 가장 당황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한국 보수 주류 언론은 이 발언을 또 역사 사과 요구로 처리했어요. 일본 언론도 똑같이 이재명 또 사과 카드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톤으로 양쪽에서 동시에 이게 우연일까요? 왜 한국하고 일본의 주류 언론이 같은 방향으로 이 발언을 단순화시키려고 했는지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할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기자 앞에서 굳이 독도라는 단어를 안 꺼내고 역사 비유로만 거절한 진짜 이유가 뭐냐? 둘째, 일본이 17개 나라하고 다 맺은 협정을 유독 한국하고만 못 맺고 있는 이 사실이 왜 한국 구신 뉴스에는 단 한 번도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느냐. 오늘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을 다 까보겠습니다. 표면에서 이재명이 정확히 뭘 말했고 일본이 어떻게 왜곡했는지, 동기에서 누가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이 그림을 설계해 왔는지, 결과에서 이 거절 한 번이 한미일 동맹 구도에 어떤 균열을 만드는지 한 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그건 일본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일본을 도구로 충돌 없이 우회한 거에 그 군부의 30년 설계도를 정면 충돌 없이 우회한 거예요. 이게 왜 매불쇼 단독이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영 씨가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동영은 이런 거 안 다룬다고. 그런데 매불쇼에서는 다뤘다고.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조선일보 한 줄, 중앙일보 두 줄, 동아일보는 아예 없습니다. 지상파 구시 뉴스에서 이 구도 풀어준 적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없죠. 이게 뭐냐면 보수 주류 매체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은 절대로 안 보이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왜 안 다룰까요? 이걸 다루는 순간 윤석열 정부 4년이 이 그림 안에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가 같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동기가 있는 침묵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자회견 발언이 아닙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30년 설계도의 마지막 잠금장치를 푸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표면에서는 이재명의 말과 일본의 왜곡을, 동기에서는 미국 군부와 일본 우파의 단계적 설계도를, 결과에서는 이 거절이 만든 균열과 육골에 다시 들어올 다음 단계를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표면부터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본 기자가 마이크 잡고 한일 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영어로는 ACSA, 한국말로는 악사라고 부르는 그 협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비유를 해서 내가 맞았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여러분, 이게 일본 기자 앞에서 1주년 기자회견이라는 공식 무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단순한 사과 요구가 아니에요. 조건 미충족 선언입니다. 당신들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지금 협정 못한다. 이렇게 명확한 컷오프 선언이에요. 그런데 일본 언론이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이재명, 또 역사 사과 요구, 끝. 일본 온라인 여론은 즉시 들끓었고 비슷한 시점에 일본 주요 매체 여러 군데에서 거의 같은 톤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패턴이에요. 일본 우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의 거절이 전략적 거절이었다는 사실이 자국 여론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프레임으로 덮은 거예요. 또 사과 카드 꺼낸 이재명, 한국 보수 매체도 받아쓰기로 같은 톤, 양쪽이 협력한 적 없는데 결과는 협력한 것처럼 나와요. 여기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매불쇼에서 진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재명이 말한 정리가 안 됐다의 진짜 의미가 역사 청산 미완이 아니라 독도라는 거예요.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군사협정 못 맺습니다. 그건 세계 산식입니다. 호사카 교수님 말 그대로 옮기면 군수물자 교환협정인 악사, 그리고 정보교환협정인 지소미아, 이 두 개가 같이 작동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군사동맹에 거의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그 협정을 묶어버리면 분쟁 발생 시 한국이 역으로 발이 묶이는 구조가 됩니다. 일본이 독도 점거 시도하더라도 협정 조항이 한국의 대응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기자 앞에서 독도라는 단어를 굳이 꺼내지 않고 역사 비유로만 처리한 겁니다. 독도를 입에 올리는 순간 일본이 즉각 영토 프레임으로 가져가니까. 그러나 일본 정부도 일본 우파도 일본 언론도 그 발언의 진짜 의미가 독도였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이에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17개 나라하고 악사를 체결했어요. 필리핀,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하고는 완전한 군사동맹이니까 더 깊은 협정. 그런데 유독 한국하고만 못 맺고 있다는 거.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거의 마지막 남은 한 자리예요. 그래서 호사카 교수님 표현 그대로 간절히 원해요. 왜 간절할까요? 단순한 수송 협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다음 층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답이 정리됩니다. 이재명은 독도 때문에 거절한 거고 일본은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한 거고 한국 보수 매체는 그냥 묻은 거다. 끝. 단순한 한일 외교 사안 하나 처리한 거고 우리는 거절했고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이 영상 끝내도 손해는 안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호사카 교수님이 매불쇼에서 던진 한마디가 있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그것을 깊이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그게 악사의 진짜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협정 문구는 뭐해요? 일본 측 해석의 여지가 무한합니다.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킬 수 있고 한국은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 그게 악사에 가능한 확장 해석 중 하나라는 게 호사카 교수의 분석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이 조선한테 뭐라고 했죠? 명나라 치러 갈 테니 길 좀 빌려달라. 그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게 비유일 뿐이라고요. 호사카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일본이 과거에 정확히 그 짓을 했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자, 동기로 내려가겠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이 그림을 설계해 왔는지. 이건 일본 우파 단독 작품이 아니에요. 미국 군부 작품입니다. 그것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작품이에요. 매불쇼에서 정확히 짚어줬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결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배경 잠깐 짚고 가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지위로 부상했고 2010년 센카쿠 분쟁이 터지고 2012년 시진핑이 등장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전략 재편이 시급해진 시기예요. 단독으로 중국 견제는 불가능, 일본 단독으로도 불가능, 한국이 결합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펜타곤이 한국에 단계적으로 압박할 4단계 그림을 그려요. 1단계 지소미아, 정보교환 협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처음 압박이 들어왔고 결국 체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 번 해지 시도 있었는데 미국 압박으로 다시 복귀했어요. 2단계 악사, 물자 교환 협정, 이걸 지금 일본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고요. 3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이건 명령 체계까지 같이 가져가야 가능합니다. 4단계 한미일 군사동맹, 최종 결합. 이 4단계 그림 한국 주류 매체가 한 번이라도 종합적으로 풀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그림을 한 화면에 띄워준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걸 한 화면에 띄우는 순간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가 같이 보이거든요. 지소미아 정상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묵인, 한미일 셔틀외교 부활, 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길 닦기 작업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5월 7일에 자신 있게 악사 공식 제안한 배경 4년 동안 누적된 양보 이력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이 이 4단계 그림에서 자기 몫을 어떻게 작업해왔는지 보시죠.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사부작 들어가요. 2013년 12월 남수단 PKO 현장에서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한테 소총탄 1만 발을 제공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인도적 협력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첫 단추예요. 2024년 11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오키나와 거쳐서 동남아 가는 길에 일본 측 급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 상공을 통과한 비행기에는 급유 못한다고 트집 잡아서 무산됐어요. 그게 두 번째 단추 시도. 2025년 5월 7일 한일 외교 국방 2+2 회담에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악사 제안, 한국 즉시 거절. 그런데 5월 19일 다카이치 총리 방한 정상회담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답니다. 6개월 중에 블랙이글스 급유 재시도를 한다고. 그게 세 번째 단추. 호미 한 자루로 대무너뜨리는 식이에요. 한 번에 안 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 매블쇼 패널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사부작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정교한 인물. 검사들이 한 사람 잡으려고 옆구리부터 조금씩 들어가는 그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한 번에 안 두드리고 옆에서 작은 협력 하나씩 누적시켜서 결국 기정사실로 만드는 거. 다카이치는 외형으로는 웃으면서 친근, 음악도 하고 머리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민당 우파 핵심이고 명확한 그림을 갖고 움직입니다. 박근혜 윤석열 시기였다면 악사합시다. 한마디에 도장 찍었을 거라는 게 매블쇼 패널 분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안 통합니다. 일본 우파의 진짜 수권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한일 해저 터널. 둘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작전 가능성. 청일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은 조선 땅에 들어와 민가에서 군수품을 징발했어요. 그 발이 빠지지 않고 한일 병합까지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역사를 모를까요? 기피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호사카 교수님 말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악사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단순한 수송 협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반도 자유 출입 통로를 다시 여는 첫 단추인 거죠.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누적되는지 잠깐 보시죠. 1592년 임진왜란, 정명가도 명나라 7억 악의 길 빌려달라. 들어와서 7년 전쟁, 1894년 청일전쟁, 동학혁명 진압 명분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와요. 청군과 부딪히고 조선 땅이 전장이 됩니다. 1904년 러일전쟁, 한일 의정서 체결되면서 일본군이 한반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5년 뒤 한일병합, 명분은 항상 있었어요. 정명가도 동학진압협력, 러시아 견제협력, 그리고 지금은 군수지원협력. 명분이 무엇이든 일본의 발이 한반도에 한번 들어오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빠질 의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는 안 때리겠다는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한 거, 그게 감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역사 데이터에 기반한 외교 분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 한 줄 정리합니다. 이재명은 일본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게 거절한 거예요. 일본은 그냥 도구였고요. 그게 이 발언의 진짜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보수 매체 보면서 왜 이 사안을 이 정도로만 다루지 하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워싱턴을 향한 우회 거절이었어요. 일본을 도구로 쓰려고 했던 미국 군부의 30년 설계도를 일본을 거절하는 형식으로 정조준한 겁니다. 미국과 정면 충돌 없이, 그래서 매블쇼가 단독으로 다룬 거고, 그래서 그 게스트가 호사카 유지 교수였던 거예요. 일본에서 와서 일본 우파의 시나리오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 한국 주류 매체가 이 그림 안 풀어주는 이유, 진보 매체조차 단편적으로만 다루는 이유, 미국과의 전면 충돌 부담 때문입니다. 분석가들도 한미일 동맹 자체에 문제 있다는 말은 못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말 안 하고 결과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외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회견에서 덜 주목받은 발언이 또 하나 있어요. 동북아는 길게 보면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미일 동맹대 북중러 동맹 구도를 우회하는 겁니다. 육자회담 같은 다자안보 프레임워크, 미국의 대동맹 전략을 정면에서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안 구조를 살짝 깔아둔 거예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왜 불편한지 짚어드릴게요. 다자안보 체제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진영에 묶이는 구도가 아니라 다자협의체 안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워싱턴이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정면에서 미국 비판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길게 보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 이 한 줄로 깔아둔 겁니다. 윤석열 시기 4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프레임워크가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단정하게 한 문장으로 등장한 거예요. 매불쇼 패널 표현 그대로 옮기면 미국의 전체 전략의 정면을 안 부딪히면서 일본하고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노련함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를 미국 탓으로 안 돌리고 역사 카드로 처리하면서 결과는 같이 만든 것. 다음 단계 갑니다. 5월 19일 다카이치 방한 정상회담. 공개 의제는 에너지 협력, 셔틀외교 부활, 온천 초대,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 비공개 합의가 있었답니다. 일본 측 보도로만 흘러나왔어요. 합의 내용 5월 7일에 무산됐던 블랙이글스 일본 측 급유 6개월 중 제시도.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나가는 이 시점에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일본의 셈법이 정교해요. 한국 비행기가 일본 기지에서 급유를 받는다는 시나리오. 한국이 혜택을 받는 형태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반대 시나리오, 한국이 일본한테 뭔가 주는 형태는 만들지 않아요. 왜냐? 일본이 한국한테 혜택 주는 좋은 이웃이라는 그림을 누적시키려는 겁니다. 그게 누적되면 한국 내에서 일본이랑 협력 좀 하는 게 어때서라는 여론이 자라요. 그게 결국 악사 기정사실화의 첫 발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블랙이글스가 왜 굳이 일본 측에 급유 요청했나? 호사카 교수님의 추론이 매불쇼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에어쇼 비행기예요. 동남아 가려면 보통 7, 8군데 경유해야 합니다. 또는 배에 실어 운송. 비행기는 2시간밖에 못 나니까요. 그런데 왜 일본 측 급유가 필요했냐? 그리고 일본은 왜 굳이 독도 통과를 트집 잡았냐? 호사카의 추론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독도 위를 한국 비행기가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어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 행위로 해석할 발판 만들기. 한국이 그걸 수용하면 그제야 급유 오케이. 그러니까 영토 인정과 군수협정을 동시에 묶어서 들어오는 전술이었던 거예요. 이걸 다카이치는 그냥 거절로 처리하고 우회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 그게 6골입니다. 머리 정말 좋아요. 이 모든 그림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단 한 줄이라도 종합적으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상파 구시뉴스가 이걸 풀어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불쇼를 찾아오시는 이유, 이런 분석 채널을 보시는 이유, 정확히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기자 앞에서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 비율을 꺼낸 그 순간, 왜 워싱턴의 한 부서가 가장 당황했는가? 답이 정리되시죠? 미국 군부 입장에서 이재명의 그 발언은 한미일 군사동맹 30년 설계도의 마지막 잠금장치에 한국이 자물쇠를 추가로 걸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미국과 정면 충돌 없이 일본의 단계적 침투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라는 대안 프레임워크까지 깔아두면서 이런 외교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박근혜 때 보셨어요. 윤석열 때 보셨어요. 못 보셨죠. 윤석열 시기 4년이 어떤 시기였냐. 한일 셔틀 외교, 부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결정, 후쿠시마, 오염수 묵인, 지소미아 정상화. 그 시기 일본의 셈법이 어땠을까요? 이 추세면 악사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다. 다카이치 총리가 5월 7일에 자신 있게 악사 공식 제안한 배경, 그 4년 동안 누적된 양보 이력입니다. 자기 패가 충분히 깔렸다고 본 거예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어떤 시점이냐? 바로 그 추세를 정확히 끄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가 사부작 다시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윤석열 때 그어놨던 선부터 다시 그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선이 누가 그어놨던 선인지, 누가 다카이치한테 자신감을 준 사람들인지 이거 한 번은 짚어야 합니다. 그게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그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사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진짜 위험한 시점은 지금부터입니다. 6골 급유 합의가 임박했습니다. 매불쇼 패널 표현 그대로 옮기면 야, 기름 넣는지 확인해봐. 셀프주유 했는지도 확인해. 농담처럼 한 말인데 진짜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
그 급유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무산됐을 수도 있고 다음 기회로 미뤄졌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6월 급유가 진행되면 일본은 기정사실한 단계를 더 확보합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어요. 다음 정상회담에서 다시 악사 공식 제안 한국이 또 거절. 그러나 그 사이에 제한적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작은 단추가 하나, 또 누적, 또 다음 회담, 또 다음 누적. 거절은 일회성이지만 압박은 무한 반복입니다. 다음에 블랙 이글스가 다시 일본 영공으로 들어갈 때 독도 위를 지나갈까요? 우회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선택일까요? 청와대일까요? 국방부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합의일까요? 여러분이 다음 뉴스를 그 도구를 들고 보시면 같은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익힙니다. 이 채널이 이런 그림을 짚는데 시간이 걸려요. 매불쇼처럼 단독으로 다뤄주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그분들이 다룬 걸 해석해서 풀어드리는 채널도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으로 또 뵙겠습니다.